오늘 이렇게 명상을 처음 해보신 분,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저는 처음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숨 쉬고 내뱉는 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라도 이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때를 해볼지 고민. 유튜브 귀점 명상을 구독하면 됩니다. 제 이름이 채환이라고 해요. 저는 채환 지시고 방금의 호흡이잖아요. 채환 호흡 명상 이렇게 치면 제게 한 100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해보시고 한 10가지라도 해보시고 내가 편한 호흡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478 호흡 같은 경우는 하버드대에서 이 명상 호흡을 권유한 거거든요. 미군들도 잠을 재울 수 있는, 전쟁터에서 잠을 재울 수 있다. 그래서 478 호흡. 이게 뭐냐면 4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머물고 있고 그리고 8초 동안 내뱉는 호흡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거 말고 그것도 올려놨는데 제가 그 카운트를 해서 224 호흡이라고 치면 나와요. 224 체환 치시고 그러면 2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4초 내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숨을 쭉 코로 들이마시고 멈추고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요건 쉽죠? 그렇죠? 근데 4785번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명상을 자꾸 하면 호흡이 더 길어집니다. 호흡이 길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여러분의 동의보감에도 있지만 호흡의 수가 생명의 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젊을 때 너무 많은 호흡을 하고 가쁜 호흡을 쉬면 나이가 들어서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 사대부, 유의를 너무 많이 즐기고 국녀랑 너무 많이 즐긴 그런 왕들은 평균 수명이 39살이에요. 왕들의 평균 수명이. 그래서 이 너무 큰 유의나 이렇게 자신의 호흡을 가쁘게 쓰면 그게 일이 됐든 유의가 되었든 술이 되었든 모든 것이 다 몸에 영향을 끼친다. 개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짧죠. 그래서 수명이 17년, 18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한 3초, 4초 만에 들숨 날숨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통 숨을 내쉬어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해요. 평상시에는 차 운전할 때도. 그러면 1분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한 호흡 한 호흡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호흡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여러분이 어떤 낯선 골목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 호흡이 편해져요? 가빠져요? 가빠지죠. 여러분 뷔페 가실 때 엄청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명품 보면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저거 사고 싶은데 홈쇼핑 보다가 버튼 눌러 말라 막 심장박동이 막 생기죠. 빨라지죠. 우리가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올라오면 호흡이 가빠져요. 그래서 인간을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이 많이 기복이 심한 사람일수록 호흡이 더 빠르게 가빠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하고 호흡이 길고 마음이 편안한 감정이 좀 기복이 덜 일어나는 사람들은 호흡이 좀 편안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감정 기복은 이미 내가 상태를 잘 못 바꿔 성격을 그렇죠? 타고난 게 있으니까 부모도 성격이 급했어. 그러니까 잘 안 바뀌니까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바꾸면 좋은 게 뭐다? 호흡의 길이를 신경 쓰면 돼요. 먼저 천천히 하는 호흡.
집에서도. 자,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호흡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손으로 내 걸 움직일 때 훨씬 더 긴 호흡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숨 쉬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들이마시는 걸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내쉬는 걸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스스로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이나 코로 다시 내쉬고. 그렇죠. 이때는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저기 뒤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호흡에 맞추면 돼요. 자기 호흡에, 가장 편안한 호흡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편안한 호흡으로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은 작게 해서 가능하면 휘바람 불듯이.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생각이 일어난 사람, 집에 어떻게 갈지 생각이 일어난 사람 없죠?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호흡을 알아차리면 생각이 멈춰버려요. 어제 배신당한 1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의 호흡은 인생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호흡을 못 쉬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의 모르는 잠재의식이 발현이 돼요. 여러분은 본래 고요하고 희망의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항상 마음에서 고요함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살아가면서 그게 환경과 부모,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도 태어나서 돈 달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긴 거예요. 음식에 대한 집착 그렇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분유만 태워도 잘 드셨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편식하세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살아온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발견한 건 희망의 의식이에요. 제가 명상을 하면서 깊이 발견한 건 희망의 의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희망이라는 게 한문으로 희자가 무슨 희자예요? 발할희, 그리고 망자는 발할망이에요. 발할희, 발할망.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누구가 나를 탄생시키고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바라고 바래서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알고 느끼고부터 내 삶은 내가 진짜 주인이구나. 내가 지금 신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구나. 신은 다만 관찰자구나. 내가 창조할 수 있구나, 이 세상을. 여러분이 지금 마포대교 다리 밑에서 보고 나 뛰어내릴 거야 하면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나예요. 그게 신이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했고 부처님이 하셨어요? 선택 누가 했어요, 여러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신이라면 여러분들은 내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다께서도 수처작주면 입처계진이다.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되어서 머물러라. 주인의 자리를 네가 반드시 너 스스로 알아차려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이 그거예요. 호흡의 주인이 되고 내 몸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 주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인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게 바로 잡생각들이에요. 잡생각들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잡생각들이 여러분 현실로 나타날 확률들은 되게 적다라는 과학적 보고도 많이 봤죠? 쓸데없는 걱정들이 많죠. 그리고 뭐 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 희망의 의식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줄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줄이는 게.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극히 공감하시네, 선생님. 술 좀 줄여주십시오. 예. 혹시 성이 주시 아닙니까? 맞아요? 주 뭐예요? 민경. 주민경님. 희한하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자. 특히 호흡의 주인이 되자. 자, 남편이 화내는데 내가 호흡이 가빠지면 내 호흡을 남편에게 뺏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뒤에 아무도 아닌데 돌아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골목에서 쫓아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호흡을 뺏긴 거예요. 자, 뷔페를 보면서 마음이 흥분돼서 발걸음이 빨라지면 뷔페 때문에 여러분의 호흡을 뺏긴 거예요. 홈쇼핑 보면서 저거 질러 말러 하면 호흡이 가빠질 때 눌러 말러 하면 홈쇼핑에 여러분의 의식이 뺏긴 거예요. 그게 뭐다? 다 노예로 살지 말라. 다 그것이 내가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보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저 홈쇼핑을 보면서 누를까 말까 하고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점점 더 사라져요. 이게 명상요법이에요. 이걸 마음 챙김, mindfulness 또는 이걸 관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위파사나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냥 명상이에요. 명상. 수없이 많은 명상가들이 이 알아차린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챙기지가 않았어요. 감정도 챙기지 않았어요. 울고 싶을 때 울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맨날 그랬어요. 우리는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되세요? 고삐가 풀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을 챙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 그게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초보 운전도 자꾸 운전을 해봐야 조심하고 미리 방어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운전을 안 해보고 어찌 운전을 하겠어요.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자꾸 놓고 남들한테 맡기고 있으니까, 대리운전한테 맡기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오만 감정과 오욕 감정 7정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내 마음의 주인이 되자. 같이 해볼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자. 내 감정의 주인이 되자. 내 감정의 주인이 되자. 내 7정의 주인이 되자. 내 7정의 주인이 되자.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나는 내 느낌의 주인이다. 나는 내 느낌의 주인이다. 어느 장소에든 주인이 되어 어느 장소에든 주인이 되어 어느 존재 앞에서도 주인이 되어 어느 존재 앞에서도 주인이 되어 매일매일 수행하리라. 매일매일 수행하리라.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이 그 손님한테 친절하게 해요? 보통 거칠게 해요? 친절하게 하죠. 주인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대방 앞에서 주인이 되라면 그러면 내가 떳떳하게 이렇게 하라는 건가? 자만하라는 이게 아니죠. 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앞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다 손님인 거예요. 인연들은. 여러분 집에 오신 한낱 신문 배달하시는 우유 배달하시는 분한테도 고맙습니다.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인인 마음은 매 순간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에다가 자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의 내 주인인데 이 우주가 내 주인이고 지구가 내 주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주하는 모든 손님들이 이 지구의 손님들 아니에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고 먼저 웃어주고 그러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다라는 거예요. 찡그리고 자만하고 그래요? 물도 준비 안 됐네 여기. 이러면 어떻게 돼? 거만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거만해지고 여러분도 자식 웃기고 있네 쟤. 빈이 저는 왜 썼노 저거. 바지는 기사 똥싼 바지 입어가지고 키도 짜리몽땅한 게 하면서 이렇게 가을도 아닌데 코트는 왜 입고 가나 하면서 근데 내가 먼저 합장하고 감사하고 이 합장은 종교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 합장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악수하기도 그렇고 합장 이렇게 하면 싸우는 것 같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손, 이 왼손을 저는 저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희망이라 생각하고 오른손은 당신, 이 마주한 당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합쳐서 희망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 당신도 바라고 바래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고 나도 이 세상에 바라고 바래서 살아있으니 우리 둘이 만났으니 이게 바로 희망 인연이 아닌가. 우리가 같이 한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내 몸이 좀 건강할 때 봉사 좀 하고 내가 돈 1, 2천 원 더 벌 때 조금 나눔하고 그리고 내 정신이 맑을 때
청정할 때, 수행하면서 함께 희망 세상 만듭시다 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합장하면서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희망입니다. 종교에 편향되지 않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희망이란 말이. 자, 또 질문. 조그맣게 이렇게 내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입을 닫고 코로 내뱉는 것도 제가 어디서 경험한 적이 있고 두 가지 차이 좀 알고 싶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은 명상을 들어갈 때 딱 3번만 하세요. 그 이후로는 입은 닫고 하세요. 자, 제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라는 것은 명상을 시작하는 첫 단계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명상을 할 때 3번 하고 바로 입은 닫았어요. 그리고 코로만 숨 쉬었어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걸 코입 호흡이라고 하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걸 코코 호흡이라고 해요. 그럼 코입 호흡은 왜 하느냐? 내가 지금 숨을 처음에 들이마실 때, 명상으로 들어갔을 때 3번의 호흡이 나를 가장 빠르게 이완하는 호흡이에요. 이 첫 호흡이 불편하면 명상하는 내내 1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능하면 코로 내쉬는 것보다 입으로 내쉬는 것이 좋은데, 입을 작게 하라는 이유는 호흡을 길게 하기 위해서 입을 작게 하라는 것이고, 항상 들숨보다 날숨이 더 길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바가지에 물이 있어요. 여기 호흡이 있어요. 호흡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텅 비죠? 호흡을 내쉬면 또 올라가겠죠? 횡격막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셨어요. 들이마셨는데 여기까지 들이마셨어요. 여기까지 못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난 다음에 내쉬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안 내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숨이 남아있죠. 남아있으면 여기 이산화탄소와 산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이마실 때 많이 들이마시질 못해요, 또. 그러니까 충분히 들숨보다 날숨을 더 내쉬어야 돼요. 요걸 일단 먼저 기억하시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는 복식호흡의 효과가 있어요. 복식호흡은 내 마음과 몸을 빠르게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안 좋아요. 명상을 할 때는 복식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질문되는 게 그거예요. 명상을 할 때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흉식호흡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가슴호흡을 해야 돼요? 필요 없고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호흡을 하면 돼요. 그래서 편안한 호흡 어떻게 한다? 처음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3번 정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실 때는 그 편안함이 조금 더 감쇄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첫 번째 3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안에 있는 화나 답답함을 입으로 작게 해서 3번 정도 반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입을 조용히 다물고 혀끝을 입천장에 살짝 붙여야 돼요. 자, 입끝에 혀끝을 살짝 붙여보세요. 앞니, 윗니, 뒤. 거기에 붙이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의 호흡이 길어져요. 짧았던 호흡이 점점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호흡이 짧아져요. 그래서 혀끝을 살짝 붙여요. 딱 붙여, 껌처럼 붙여놓지 말고 살짝, 혀끝을 살짝 붙이면 여러분이 안정감이 더 느껴져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편안하고 좋아져요. 혀가 떨어지면 얼굴도 다 내려가요. 그래서 축 처져 보기도 싫어요. 명상할 때 꼴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명상할 때도 농담이에요, 다. 자, 그냥 혀끝을 살짝 붙여서 살짝 붙이고 있어요. 윗니 뒤에 딱, 윗니 뒤에 딱 붙이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코로. 그리고 입으로, 입을 작게 해서 이렇게 3번 했다 하고 입을 조용히 다물고 혀끝을 입천장에 살짝 붙이고 치아는 닿을 듯 말 듯, 그리고 오로지 코로는 가장 편안한 호흡을 세근세근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상할 때는 이렇게 코코 호흡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네, 여기 마이크 좀 주세요. 빈정이셨는데 누군가 갑자기 저를 화나게 하거나 이렇게 말도 소리로 얘기를 할 때 인적으로 좀 가만히 두려고 이거를 대응을 해야지 되는 건지 호흡하고 명상만으로 그 마음을 가라앉히면 될지. 이제 그런데 그분이 계속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든가 회사에서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면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다르죠, 그렇죠? 그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 사람 멀리 이렇게 이상하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상에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아침을 탁 차려놨는데 부인이 남편이 좀 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남편의 눈을 바라보고 알았다 그냥 먹을게 뜨거운 물어도 있노 하면서 물에 타서 이제 짜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말을 하지 말아요. 말을 하지 말고 호흡으로 뭐 짠데 늙어가지고 입맛도 이상해졌네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네 입맛은 네 입맛이구나 내 입맛은 내 입맛이구나 그래 나는 호흡할란다 하면서 이렇게 내쉬면 남편이 점점 말이 없어질 거예요. 또 현명한 남편은 이제 5만 원짜리 하나 딱 꺼내가지고 반찬 잘 부탁한다 명상한 남편은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 분이 참 있으면 좋겠다마는 일단은 화가 일어나는 것은 저도 똑같이 화가 일어나요. 26년 했거든요 제가 명상을. 그래도 똑같이 화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년 전과 10년 전과 15년 전과 지금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가 올라왔다가 그냥 호흡 한 번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나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잊혀지진 않아요. 해마 속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잊으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만 호흡 한 번으로 하면은 금세 그 사람이 잊혀져요. 그게 명상을 오래 하면 가장 좋은 점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심장이 벌렁하면 우리는 우황청심원을 먹게 되고, 그렇죠? 계속 안정제를 먹게 되고, TV를 보고, 폭식을 하면서 홈쇼핑을 하고, 쿠팡 로켓 배송을 보고 있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 마음과는 지금 아직 수행이 전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화를 일으킨 원인을 먼저 분석하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분석하는 두 가지를 분석해야 돼요. 명상은 해체학입니다. 뭐라고요? 명상은 해체학이다. 명상은 해체학이다. 몸과 마음, 정신을 해체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 정신을 해체하는 것이다. 감정, 느낌을 해체하는 것이다. 감정, 느낌을 해체하는 것이다. 지금 일어난 것이 반드시 상대방으로 인해서 일어난 감정이죠.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그걸 느끼고 감정에서 일어난 거지 상대방 때문이라는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일단 그게 오류예요. 상대방 영향도 있지만 내 영향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탁해서는 인연생기라고 했어요.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연기법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일어났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라도 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화가 좀 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화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다? 손바닥처럼 말미암아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평생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같이 사는 그 사람은. 그래서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만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고 발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욕심과 바람을 항상 구별해야 돼요. 최하님, 저는 뭐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바람이에요, 제 욕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려요. 그게 이루어져도 괜찮습니까? 아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꼭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최하님. 그러면 그건 욕심이에요. 바람은 뭔가요, 여러분? 기도하되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마음이 변화가 없는 게 바람이에요. 내 자식이 꼭 대입에 들어가야겠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못 들어가면 화가 일어나고 다른 친구는 들어갔을 때 질투가 일어나면 그건 욕심인 거예요. 아, 인정하고 내와의 인연이 아니구나. 그래, 최선을 다했다라고 마음 내면 그건 바람이에요. 그러면 그 바람이 부모가 자식한테 가서 자식은 어느 곳에 가든 대학에 관계없이 자존감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부모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선생님도 감정이 일어난 것은 내 감정이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일단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 생각을. 이것은 또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당연히 그 사람 때문인 것도 있고 내 때문인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같이 인연 생기 만나서 탄생한 감정이 화인 거예요.
요걸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화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저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감정이 내한테 있다는 걸 먼저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말고, 그럼 모습이야. 그 상대방의 감정이 먼저 들어가면 모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을 딱 보고 감정적인 동물이 돼버리면 이미 동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화가 올라오는구나라고 탁 알아차려요. 그 순간.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화가 올라오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굉장히 어렵죠. 화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화가 올라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채화님, 저 이미 화가 올라와 버렸는데 옛날 습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빠르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라고. 화가 올라오는 거는 H2O가 딱 생기면 물이 딱 탄생한단 말이에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물이 딱 탄생할 때는 이미 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탄생했나? H2O, H1, H하고 2O가 아니라 H 하나, O 하나, 산소 하나면 물이 안 생긴단 말이죠. 2O가 정확하게 생겼기 때문에 물이 탄생한 거라고. 이걸 보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이 사람 문제도 아니고 내가 문제도 아니고 서로 인연되어서 이런 화가 올라왔다라는 걸 보면 그 다음부터는 화가 점점 더 옅어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 때문이다 생각하면 자꾸 화는 계속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화가 올라오는구나. 언성이 조금 올라오고 화가 올라올 때는 내가 이 자리를 피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을 안 섞고.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 사람 때문이다 생각하면 지혜가 아니라 자꾸 저 사람만 없어졌으면, 저 사람만 바뀌면 내 인생이 좋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뀔 동안 나는 고통스럽게 그 사람을 평생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오늘부터 해체한다. 어떻게 한다? 내가 화가 나는 딱 순간에 화가 나도 괜찮아요? 화가 이미 났다면 내가 화가 올라왔구나. 뭐라고요? 화가 올라왔구나. 내 감정이 올라왔구나. 내 급한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걸 딱 말로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고 나면은 편안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호흡을 한 번 정도만 하면 좋아요. 코로 숨을, 이미 감정이 화가 난 건 심장이 내가 움직이고 답답한 느낌이거든요, 이미. 그러면 내 건강이 안 좋아요, 일단. 화를 내면 가장 안 좋은 건 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의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정도 희석해줘야 돼요. 숨이 가쁘면 항상 흥분하고 마음이 힘들면 숨이 가빠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코로 그 자리에서 숨을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 분만 더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그리고 입가에 편안하게 미소 짓고 그냥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면 훨씬 더 화가 줄어들 거예요. 네, 하나 더 주세요. 네. 근데 왜 나쁜 인연을 만나는 걸까요? 왜 나쁜 인연을? 그러면 나쁜 인연을 만났으면 그거를 더 좋은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나쁜 인연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나쁜 인연을 누가 선택했어요? 제가 선택하진 않았어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좋습니다. 나쁜 인연은 왜 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살다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친구란 말이 있고 평생 악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생 악인이고 내가 그 사람을 놓아버리면 평생 인연으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만난 인연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가 뭔지 본인이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몸의 피해예요, 정신적 피해예요? 약간 정신적인 쪽이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됐습니까? 이게 좀 오래되니까 그냥 만성화돼서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족 생각해보면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인연이란 말이 인이 선생님이고요. 연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인연은 내가 그 사람과 내가 같이 함께 지은 거예요.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내 혼자 지은 건 절대 없고 그 사람 혼자 만든 것도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연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연이었다. 아, 이게 인연이었구나. 그게 나쁜 인연이란 말을 오늘부터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걸 좋은 인연이다 하지 말고 인연은 좋은 인연이 나쁜 인연으로 바뀌고 아니 서로 사랑했다가 연애했다가 만났다가 이혼할 때는 다시는 보기 싫은 존재가 되잖아요. 자식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 좋은 인연 시부모도 보기 싫을 수가 있고 부모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해서 나쁜 인연이 되니까 그냥 오늘부터 그냥 인연이었다 이렇게 마음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은 나쁜 인연도 아니고 좋은 인연도 아니에요. 지금 그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그 인연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가 힘들어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답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뜻하는 모든 것이 인연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로 삼업이라고 해요. 신, 구, 의, 삼업. 신, 몸으로 지은 업, 그 사람과. 그리고 두 번, 구, 말로 지은 업. 그리고 의,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람을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업을 정화하고 바꾸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한 3개월 됐다면 말씀드리겠는데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엉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업이, 신구의 삼업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이나 말, 뜻을 지금부터 내 스스로가 나쁜 인연이라 생각하는 말과 행동과 뜻을 지었던 이것들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바뀌니까. 오래됐고.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게 나쁜 인연이 아니다. 그냥 인연이었다라고 마음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들과 업들을 용서하고 참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게 내한테 좋아요. 내한테. 스스로에게. 그걸 내가 잡고 있으면 그분과 계속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면 너무 힘든 삶이 되고 또 몸에 아프고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몸은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거의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인연 아니다 생각하세요. 나쁜 인연은 이미 당신의 몸을 병들게 했을 거야. 아마 더 힘들게. 지금 마음이 몸에 영향을 덜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인연이라 보지 말고 뜻과 몸과 행동과 말로 지은 업이다. 서로 같이 연결된 습관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매분과 그 순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인연이었다. 근데 그 사람을 남편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시부모든 간에 부모든 간에 어머니 보지 말고 단 그냥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존재. 여러분이 길가 가다가 나를 툭 쳐도 존재로 바라보면 내 사람이 아니니까 풀리는데 내가 가까이 있던 사람이면은 자꾸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존재구나. 그 존재에 대한 마음을 툭 털어놓고 아, 다만 존재일 뿐이구나. 부모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자식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배웁니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배웁니다. 그 배움으로 인해 내 마음이 성장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존재에게 그 존재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존재에 대해서 인연이었다 이런 마음 내고 나쁜 인연이다라는 생각 절대 잊어버려요. 딱 내려놔요. 알아차려요. 그런 마음 올라오더라도 그 실험 보니까 똑같은 밥에도 한 밥에는 미워해 나쁜 거야 나쁜 밥이라고 적어놓는 거하고 좋은 밥 착한 밥 사랑해라고 적어놓는 밥하고 일주일 동안 들려주니까 이 밥에는 하얗게 거뭇게 변하고 이 밥에는 누룩이 하얗게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결국은 그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1초에 30만 개씩 생멸하잖아, 세포가. 근데 이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자꾸 생멸을 하는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인연이다 생각하면 나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하고 평온한 걸 원하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답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될 뿐이에요. 선생님도 알고 있거든요. 실천이 안 될 때 여기서 저 같은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 이것만이 또다시 한 번 더 진일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리 아프고 힘든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 발걸음을 더 내딛어야 돼요.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내 뒤에 희망의 날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그 무섭고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계속 서 있는 거하고 똑같아, 평생. 그럼 내 몸이 탈이 나, 계속 아프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이곳을 모든 건 낭떠러지라 생각하는 이 괴로움은 허상이구나, 망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발 딱 내딛고 날개를 펼치라고. 그제서야 내 날개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고 각자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란 말이에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 매 순간 두렵게 살아가고 내 몸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딱 오늘 정신 차리고, 이 모든 오는 것은 인연 생기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구나. 내가 이 생에 한번 잘 마음의 근기 키워보고 내가 한번 날개를 펼쳐보자. 이거 못하면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딱 마음 먹고 한 걸음 더 오늘부터 나가고, 다만 명상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준다면 그 존재의 감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해체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지금 저 존재를 보면 일어나는구나 라고 미리 그 감정을 마주치면, 그 존재를 마주칠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화를 챙겨보고 내가 두려운 걸 챙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오길 원해요? 우산을 준비하면 되잖아. 내가 지금 잘 우산을 챙기면 돼.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항상 맑기만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공부가 왔구나. 그래, 한번 잘해보자. 지금 바꿀 수 없으니 현실을 오래됐다고 하니, 아니면 내가 당장 등지라 그러든가 안 보는 거 하라 그랬는데 오래되셨으니까 백적간두 진일보라는 말처럼 한 발 딱 더 탁 나가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희망의 날개를 펼치시기를 우리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명상을 앉아놓고 템플스테이 가서 스님들 하신다고 뒤에 가만히 앉아가 명상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머리 체계는, 심장 체계는, 마음 체계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아요. 진짜 감동을 받고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마음을 내는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명상을 하게 돼요.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명상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 왜 명상을 하고, 왜 스티브 잡스가, 마크 저커버그가, 왜 존 레논이, 왜 오프라 윈프리가, 왜 록펠러가, 재벌들이 왜 명상을 하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하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그 이유는 차차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앉아봅시다. 예. 엉덩이에 그 방석을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짝 뒤꿈치에 올리라 그랬죠. 엉덩이 반쪽 정도 가리라고 했죠. 딱 하시고 다시 한번 허리를 바르게 펴고, 이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편안하게 모아도 괜찮습니다. 시선은 멀찌감치 보는데 고개가 들리지 않게 살짝 숙여서, 고개가 너무 숙여지면 잠이 오고 고개가 너무 들리면 사념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턱만 살짝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허리를 바르게 펴고, 왼쪽 어깨에 편안하게 힘을 뺍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도 편안하게 힘을 빼고, 눈꺼풀도 힘을 편안하게 빼고, 왼쪽 팔도 편안하게 힘을 뺍니다. 오른쪽 팔도 편안하게 힘을 빼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을 후. 다시 한번 한 곳을 바라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눈을 편안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한 곳을 편안하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입은 조용히 다물고 혀끝을 입천정에 부드럽게 닿게 합니다.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짓고 오로지 코로만 편안하게 호흡해 봅니다.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되뇌이고 코로 숨이 나갈 때 마음속으로 둘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겠습니다. 먼저 1분 동안 하나 둘만 마음으로 몰입해 봅니다. 하나 둘 마음속으로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말하고 코로 숨이 나올 때 마음속으로 둘이라고 되뇌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코로 숨이 나갈 때도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1분 동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되뇌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몰입합니다. 코로 숨이 들어갈 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코로 숨이 나갈 때도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되뇌어 봅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깊이 내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편안하게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두 손을 가슴에 합장해 봅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은 각자의 종교에 기도하시고 부처님, 하나님 등 각자의 종교에 신심을 담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감사한 기도를 함께 제가 말하면 따라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순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비롯한 내 가족, 내가 아는 인연과 모르는 인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과 평안의 길을 가시길, 병고와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시길, 우울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시길 두 손 모아 희망합니다. 이미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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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쉬면서 두 손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며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봅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나는 오늘 감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마음 내고 세상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 발만대장경을 5글자로 줄이면 바로 일체유심조,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자, 내 오로지 마음 하나 내는 것에 따라 일념, 일심, 일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순간 명상과 마음 공부와 평온의 자리로, 구도의 자리로 이 자리를 메워주신 소중한 인연분들 매 순간 살아가며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면에서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합니까?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